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앞서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둘째 딸 조현민 씨의 영장도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세관 등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나 두 딸 조현아, 조현민 씨와는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가 불가능한 경제범죄 혐의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 기각이 됐어요. 일단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범죄 혐의 내용 중에는 뭐 수백억 대 비자금, 횡령, 사기, 배임, 그리고 약사법 위반, 뭐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조현민 씨나 조현민 씨의 조양호 네. 회장의 이명희 씨 부인이 이명희 씨 이 사건과 좀 다르다. 그래서 영장이 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새벽에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피의 사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어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기각을 했어요. 이 말은 일단 범죄 소명이 잘 안 됐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소명은 일단 사실에 관한 부분, 범죄 사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낸 소명 자료만 가지고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제 법리에 좀 다툼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뭐 통행세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과연 법리적으로 이게 딱 떨어지지 않다 이렇게 영장 전담 판사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따지면 결국 범죄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검찰이 증언이나 관련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일단 범죄 혐의를 영장에 이제 특정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소명 자료. 뭐 일단 뭐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거 자료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소명 자료가 충분히 제출이 돼서 소명이 돼야 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법리를 적용했는데 조양호 회장 측에서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법리에 관한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 하나를 가지고 이 죄의 인정 여부를 다투기 때문에 거의 뭐 영장 실질심사 시간이 한 7시간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 때도 6시간 반 걸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법리적으로 그리고 사실 인정에 관해서 굉장히 치열한 다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조양호 회장의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이 하나, 약사 면허를 빌려서 차명 약국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받아 챙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그런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 2000년대부터 인하대병원 근처에서 그 계열사인 이제 정석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석기업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무장 약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서 약국을 경영했고 그로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한 1,000억 정도를 이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아마 사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요양급여 형식으로 받아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양호 회장이 전혀 약국을 우리가 사문장 약국 한 사실이 없다. 실질적으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해서 운영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영장이 기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이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죄 무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1,000억 원의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일단 부족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을 한 모양새인데 그리고 혐의도 부인하고 있고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제 법리적 다툼이 있다랄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더 증거를 보강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아마 조양호 회장을 구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고 치밀하게 수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 기각된 그 영장 범죄서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과연 추가적으로 또 다른 자료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보강할 만한 그런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영장 재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뭐 재청구해도 영장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500억 원 가량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이와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500억 원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조양호 회장에 대한 첫 수사가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02년도에 조양호의 부친인 이제 조중훈 회장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상속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소시효가 가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조양호 회장 측에서는 그 누락번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를 발견하고 결국 세무소에 기간을 정해서 세금을 납부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상속세 누락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검찰 입장에서도 공소시효하고 그다음에 고의성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영장범죄 사실에 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사를 더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범죄 사실에 넣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상표권의 부당 이득과 관련해서 조양호 회장은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함께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상표권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뭐 시민단체 참여연대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직원연대에서 이제 고발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의 상표권을 한진칼이라는 지주회사에게 이걸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받아서 이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서 이 자체에 대해서 뭐 배임 행위다 이래서 고발한 내용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일단 한진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진그룹이 있으면 이제 계열사는 이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 부분을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의도적으로 조양호 회장의 1,000명으로 돼 있는 3개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다 대한항공의 뭐 담요나 기내식 담요랄지 기내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기내식을 납품하는 회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진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냐. 그런데 이걸 누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장 계열사로 해서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지금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물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하게 될 겁니다. 네. 검찰에 고발되면 이제 형량도 상당히 셉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질과 폭행, 횡령과 배임 등 조양호 회장 일가를 둘러싼 혐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영장들이 잇따라 기각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일단은 뭐 조양호 회장 또는 오늘일가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는 열심히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구속된 사례는 없었어요. 물론 뭐 구속이 꼭 돼야지 수사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굉장히 최선을 다했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됐다는 것은 결국 영장 청구에 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걸 결과적으로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이 좀 더 영장을 청구하려면 철저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검찰이 인정하는 것만은 부족하죠. 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법부인 법원수도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 좀 더 촘촘하고 치밀하고 또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 이런 상당 얘기시군요. 시간을 통해서 아마 법정에서 무죄가 다퉈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